한번 혹시 사진을 좀 보면서 네.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내온 당시 사진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머리를 넘겨서 보면 이마만 조금 넓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 생각을 하면 그래 앞부분에다가 뭐 한 4천 심으면 되지 않을까, 라인도 뭐 많이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위에서 보면 이 환자분은 앞머리 부분도 굉장히 가늘어져 있고 똑같이 이발을 한 후에 머리를 기르는 모습인데 주변 머리는 많이 자라지만 가운데 부분은 이제 자라지 않고 정수리 탈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가 뒤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런 대머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식을 할 때는 현재 기점에서 이 끝점이 한 7cm 정도, 이게 이제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뭐 이렇게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모습일 텐데 이것을 회복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40대 정도의 느낌으로 평생 그 라인을 가지고 산다면 이게 불편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1cm 양보하고 저도 조금 더 높이고 싶으면 1cm 양보해서 아직 젊고 미혼이시고 또 이번 수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 개선을 위해서 이제 8cm 정도 이 정도 기본 베이스 라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 넓은 이마이긴 하지만 이분이 뭐 제가 이렇게 진단하면서 나중에 이식을 하면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으세요? 물었을 때 올백 머리, 멀린 머리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선호도가 없고 아마 내리고 다닐 가능성이 크다면 앞에 라인에 대해서 너무 낮추는 것은 의사의 만족인 거고요. 실제 뒤쪽에 볼륨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환자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수술 계획도 M자 채우고 살짝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이런 부분까지 조금이라도 보강을 해주는 양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띄워놨는데 네. 이렇게 오래 전에 이식을 했는데 이런 머리가 이렇게 동그란 이상한 형태의 머리에 뒤로 계속 탈모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식 모만 몇 가닥 남아있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 지금 수술하고 오신 분인가요? 네, 서울에서 이제 수술하고 오셨는데 포기하고 사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교정수술 받는 분 친구분이신데 예. 손잡고 서울 가셨다가 이제 낭패본 사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심었던 애들의 밀도라든지 디자인 분포가 굉장히 조금 경험 없는 의사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래 이제 수술 직후인데 뭐 직후라 조금 빨간 직물이 있긴 하지만 네. 참고하실 게 아래쪽에 있는 이 머리카락들도 아깝기 때문에 비절기 수식을 뽑아서 뒤쪽으로 옮겨주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밀도를 꽉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넓은 이마이긴 하지만 이분이 나이가 40대 중반인 걸 감안하면 평생 이 모습이 유지된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모발이식 디자인하고 어떤 모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탈모 상태 또 이 사람의 어떤 현재의 상태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여생이 뭐 거의 4, 50년 남아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부분까지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서울에서 잘못 받고 오신 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유는 혹시?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네.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단순히 잘못 심었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요즘에 저희가 임상 실험도 해보고 하면 이 모낭에도 두 군데 줄기세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모근이라고 하는 끝 부분이 상했었을 때는 생착 자체가 조금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분만 되게 신경을 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벌지 에어리어라고 하는 모근의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잇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붙어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새로운 모발들이 계속 사이클링을 할 수 있도록 모 주기를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을 항상 제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낭 분리 과정이나 비절개 소식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손상을 이야기를 하면 이식모가 처음에는 올라왔지만 이후에는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시하기 쉽고 또 모낭 분리 팀들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손상을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환자분들 과거 약을 먹다가 중단한 것처럼 이 환자분들도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내 이제 귀찮고 이식모가 나는 과정들에서 이제 이식모 올라오니까 방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귀찮지만 직원들은 좀 우리 선생님들은 귀찮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환자분이 3개월 약을 차가면 3개월 후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약이 떨어질 때가 되셨는데 처방 받으러 오셔야죠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잊어먹고 지내다가 감사히 한번 갈게요 해서 이제 챙기는 부분들 저희들의 의무는 아니지만 조금 뭐 바쁘고 이렇게 잃어버리기 싫은 상태들을 저희가 조금 상기시켜주는 도움을 드리려고 모닝콜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탈모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키워놓으면 가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두껍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이렇게 해주면 환자도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한 1년 정도 노력을 같이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해도 꼬박꼬박 나타나셔서 상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은 탈모도 저희는 이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네. 수술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